성적시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사헌부 장령 이거가와 싸리기를 이 계통과 신자근은 장주를 범했으며 김숙정과 나주판관 곽치희는 신자근에게 관무를 선사했으며 이숙감은 박성손이 선사한 갑옷을 받았으며 최자축과 유철소는 이 계통이 선사한 쌀을 받았는데도 이 습관만 바꾸어 임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제하지 말도록 하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계통 등의 이런 전일에 그대들이 말한 까닭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는데 범죄가 4년 전에 있었으므로 내버려 두게 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시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 유인이 아뢰기를 이 계통과 신자근은 모두 장오를 범했으니 죄는 무거운데도 벌은 가벼웠으며 이 습감은 감사의 신분으로서 절도사의 직무를 받았는데도 다만 받고 임명하도록 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매우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경중을 헤아려 혹은 주의 안에 기록하든지 혹은 고신을 회수하든지 하여 징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윤후는 아뢰기를 대사헌이 아랜 바가 옳습니다 하고 정은 권유가 아뢰기를 이 계통과 신자건을 만약 죄 안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게 여기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면을 지났기 때문이다. 이미 수의하도록 했으니 의논을 보고 난 후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장우는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시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북정 북오원수 이 계동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잘 갔다가 잘 돌아오라 하였다. 이 계동이 아뢰기를 여러 장수 중에서 기복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기력이 매우 쇠약하니 권도에 따라 계수하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을 본다면 마땅히 무찔러 죽여야 할 것이니 어찌 고기 먹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계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다만 사람들이 상복을 벗고 전쟁에 종사하게 되니 이미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것인데 또 그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은 나는 차마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영도령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의 관원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기복시켜 전쟁에 종사하게 되니 진실로 마땅히 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계수하도록 하였다. 성조시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정경조가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홍문관의 관원은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하였는데 지난번에 농사가 흉년이 된 때문에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니 거전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다만 그 어느 곳에서 글을 읽게 하겠는가 하니 정경조가 아뢰기를 거전에는 혹은 장의사에서 읽기도 하고 혹은 귀후소의 서의 공사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곧 성인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찰에 거처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은 일이 많으니 일이 뜸하기를 기다려 별도로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치게 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삼가 유수를 받들어 보건대 선유하심이 엄하고 간절하오니 신은 놀라고 당황함을 깨닫지 못하여 죽으려고 하여도 되지 않았습니다. 각진의 병력이 넉넉하지 못한데 지금 추수를 당하여 수호하는 군사를 가는 곳마다 나누어 보내고 또 영광의 병조를 매복시켜 정로를 실제 염탐하고 있으니 진에 남아있는 현재의 병조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만약 적변이 있으면 모름지기 4, 5진의 용사를 뽑아내야만 성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적인이 혹은 밤을 이용하여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오기도 하고 혹은 산에 올라가 우리를 엿보기도 하면서 나타났다 숨었다는 것이 일정함이 없으니 동쪽을 보강하고 서쪽을 허술하게 하는 것은 또한 놓지 못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산, 위원, 강계 같은 곳에는 진장이 주의를 지었으므로 현재는 비록 직임에 있더라도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 비록 조용히 포치하려고 하지만 저절로 저지하게 됩니다. 신의 뜻으로 함부로 생각하기를 죄를 지은 진장일지라도 그 재간이 쓸만한 사람은 형벌을 집행한 후 그대로 임명한다면 거의 그 주략을 다 쓸 것입니다. 또 어찌 새 장수가 그전 장수보다 못할런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불화를 맺은 이래로 군사와 백성이 자주 사로잡히고 살해를 당하게 되니 농민들이 해가 높이 뜨고 안개가 그치기를 기다려 비로소 들에 나갔다가 겨우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도로 다름질을 쳐서 첩이 파괴되니 벼를 거두는 일이 늦어져서 벼가 9분은 덜에 있게 됩니다. 만약 적을 잡는 일에 전심하게 된다면 곡식을 버리고 거두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식량 때문에 고생할 것이니 사세가 낭패입니다. 신은 두 가지를 온전히 하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또 저기에 마침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죄 지은 자를 정벌하는 그 사도 또한 나지 못할 일이니 들어가 공격하는 일도 또한 미리 알지 않았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용사 59인을 뽑아 이익문, 강자성, 이석동 등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적의 굴혈로 들어가게 하여 그 도로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도령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의 관원에게 보이게 하니 심해 등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가다가 오는 사이에 도리어 적에게 손상을 당할까 두려우니 유서를 내려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별도로 원수를 보낸 까닭은 혹은 끌어들여서 불의에 공격하든지 혹은 가까운 지경에 와서 둔쳐서 공격할 만한 형세가 있으면 군사를 놓아서 뒤쫓아 잡도록 한 것뿐이다. 원수가 떠날 때 승지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간다면 어찌 능히 사로잡지 못하겠는가 하고 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나도 또한 싸움에 이긴 보고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싸움에 이겨서 적을 잡았다는 보고는 듣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백성이 사로잡힌 욕만 보게 되었다. 지금의 치기한 그래도 또한 이르기를 농민이 들에 흩어져 있으니 형세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변방 백성들에게 곡식을 버리고 거두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는가. 전일에 절하고 하직할 때 말하기를 만약 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죄 지은 자를 정벌해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원수가 서울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조정의 인원을 수합하여 이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0여인으로서 그들의 굴혈을 찾도록 했는데 김주성가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적 500여 명이 한 곳에 둔쳐 모였다가 서로 만나서 싸우게 된다면 어찌 작은 군사로서 많은 적병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지금 유서를 내려서 이를 중지시키려고 하더라도 또한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적당합니다. 빨리 유서를 내린다면 아직도 중지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저기 만약 가까운 지경에 둔쳐 모여 있다면 군사를 가려 뽑아 무찔러 공격하는 것이 옳겠다. 바로 적의 혈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나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갑자기 하교될 것이니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유서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아이고. 성전시로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얼축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256권 성종 22년 8월 22일 병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256권 성종 22년 8월 22일 병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은기가 아뢰기를 육조는 임무가 중요하여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판이 사무를 서리하게 되니 가려서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육조의 참판에 임명할 만한 사람이 많은데도 민영경과 한근이 외람되게 참판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간이 여러 번 갈아서 임명하기를 청했으나 지금까지 윤호를 얻지 못했으니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었으나 모두가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비록 말하긴 하였으나 확실한 허물을 지적하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채직시킨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김은기가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글은 욕심이 많고 비루하며 배운 것이 없었으며 민영견은 방종하고 거칠고 농담을 잘했는데 모두가 청리로서 크게 임용되어 벼슬이 육조에
참판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들이 다른 사람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 점이 심했던 것이다 하고 또 논평하기를 한그는 인수 대비 오라비 한 지인의 아들로서 갑자기 귀현한 지위에 이르러 자못 총임을 받았는데 간사하고 경박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뇌물을 받아들여서 수년 동안의 재택을 네구나 지었는데 그것이 가리에 연하여 널리 뻗어 있었으며 도승지가 되어서는 잠옷 언니와 원망으로서 남에게 갚으니 사람들이 모두 곁눈질을 하였었다. 민영견은 정의왕후의 언니의 외손으로서 여러 번 죽은 말을 맡아 다스려 잠옷 전행이 있다는 평판은 있었으나 궁금해 아첨하여 승리며 가렴주고하여 진출을 구하게 되니 모두가 청렴결백한 사람의 언론에 용납이 되지 못하였다 하였다. 아이고 대신들이 이걸 다 물어. 선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신용계가 아뢰기를 요사이 분경이 풍속을 이루어 정사가 내리는 날에 본세가의 편지를 다투어가지고 정청에 모여들게 되니 정청에 분경하는 금령을 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가 누구가 친히 전청에 이르러 청구하였겠는가. 다만 염치가 없는 사람만 이와 같이 할 것이니 정조의 당상관이 그것을 즐거이 들어주겠는가. 대저 현인을 임용하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그 집에서 금지시키고 또 정청에서 금지시킨다면 대신에게 위임한 뜻이 아니니 또한 대체에 방해됨이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동부성지 조위가 아뢰기를 전일에 이미 병조로 하여금 자빈을 금지시켰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거듭 밝혀서 이를 금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때에 선비의 습속이 비루하여 분경이 풍속을 이루었는데 재상의 자제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전도를 관장한 사람이 반드시 모두 청가하고 임명하여 후일의 손을 바꾸는 터전으로 삼으니 국가에서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는 뜻은 헌적도 없게 되었다. 신용계의 정청의 검령을 제정하자는 아름이 어찌 뜻이 없는 일이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홍기덕을 가정대부 대사승으로 이 예견을 복렬대부 수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양면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관찰사와 절도사가 영의 아전을 많이 설치하여 비록 군사일지라도 또한 속하게 하여 병사의 영에는 거의 600명이나 되고 감사의 영에는 4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출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쌀을 거두는데 명칭을 대량이라 하고 당연히 국경의 방비에 나아가야 하는데도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쌀을 거두는데 명칭을 동제라 하며 또 공장을 함부로 점유하여 사역하게 하니 이것은 오로지 감사와 병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임지에 가서 생활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또 상시 영중에 있으면서 순행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니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말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주와 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조정조로부터 각도의 감사들은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가기도 하고 혹은 데리고 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는 경기감사가 되어 광주 목사를 경무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도의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 법을 혁파했으나 유독 양계만을 혁파하지 않은 것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로 하여금 그 도에 있으면서 초면에 사물을 다스리도록 하고 절도사로 하여금 변방을 순찰하여 적군을 침입을 막도록 한 것이니 법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를 맡은 사람의 과실입니다. 지금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사 이 어세겸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향리가 없는 까닭으로 양인을 토관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효위로 삼기도 했으니 감사의 채무를 엄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절도사의 아들은 실제 모두가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니 만약 창졸간에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절도사가 3, 4명을 거느리고서 나가더라도 곧 이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지만은 만약 홀로 간다면 비록 절도사일지라도 어찌 능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삼도에는 9년이 많으니 감사가 1년 동안 순행하는 것이 두세 번에 지나지 않지만은 양계는 9년이 적으니 며칠 안에 두루 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시로 순행한다면 여러 고을의 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 법이 유독 양계에서만 시행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절도사가 여름에는 강변을 순행하지 못하는 것은 혹은 흙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한 고을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수많은 추종을 접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 국경 방비에 나갈 때는 공급하는 수용도 여러 고을에서 미리 판비하는데 또한 이를 어렵게 여기고 있으니 만약 겨울과 여름에 상시를 순행하도록 한다면 여러 고을에서 아마 감내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사람에게 달려있고 법의 폐해는 아닌 것이다. 다만 영의 아전을 함부로 점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것을 유서로 내려 계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효위는 영흥부와 평양부에 두는 토관직인 한 군직이다. 경중의 대졸의 예의에 의하여 재직기간이 만료되면 전직하되 역시 토관직에 전임되었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3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정적은 일찍이 수령이 되었으나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중등의 고적에 두 번이나 있었으므로 퇴직시켜 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등의 고적에 있었는데도 지금 잘못하여 서산군수로 임명하였으며 왕자 사부 신종담은 비록 임기가 찼지만은 연월이 오래되지 아니했는데 지금 중부 주부가 되었으니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적은 개정하는 것이 옳겠고 신종담은 인물이 용렬하지 않다면 임용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개정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좌부 승지 권경희가 권경희에게 전교하기라. 그대가 마땅히 영안도에 가서 도원수와 여러 장수와 군사를 선위하여야 한다 하고는 이내 초록필단의 유다포 한 개와 대홍주 겹철릭 한 개를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북정 부원수 성준에게 필단 유철릭 한 개, 겹철릭 한 개, 유오자 한 개, 궁 이정 대전 일부, 건 복구 사이 일부, 호초 삼두 화 일부, 웅황 한 건, 낭자 한 개를 하사하고 남도질도사 변종인에게 유철릭 한 개, 유오자 한 개, 궁 이정 사이 일부, 대전 일부, 웅황 한근을 하사하고는 전교하기를 이 물건은 서미사가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북종 도원수 허종에게 내린 교서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왕자는 이적을 진실로 마땅히 검수처럼 길러야만 한다. 그러나 흉악이 극도에 이르면 변방의 백성을 살해하여 죄악이 천지 가득 차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신인의 분노에 의지하여 문주의 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옛날에 어느 나라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여 중흥의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고 주나라 선왕이 회일을 정벌하여 제주의 왕업을 빛나게 하여 역경에 그 일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시경에 그 공을 읊어 칭찬하기도 했다. 대개 무기는 비록 흉한 기구이나 실제는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고 전쟁은 비록 위태한 일이나 실제는 나를 일을 평정하는 것이니 그만두어야 할 것인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인이 아니고 써야만 하는데도 쓰지 않으면 용이 아니다. 무지한 이 북쪽 오랑캐는 무수의 은혜에 습성이 되어 그 업신여기는 마음을 키워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침범하여 그 불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난날 조선의 병고가 어찌 다만 저강이 와서 진언하지 않은 것과 서방이 조정에 조공하지 않은 것과 같겠는가. 이것은 진실로 상나라 고종이 능히 참지 못한 바이고 주나라 선왕이 능히 그만두지 않았던 바이다.
만약 조그만 노략질은 보통 일이므로 더불어 겨룰 것이 못된다고 여겨 눈앞의 안일만을 도모하고 당장의 편한 것만을 취하여 내버려 두고서 문제하지 않는다면 강력이 어느 시기에 편안할 수가 있으며 백성들이 어느 시기에 휴식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이번 거사는 무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록 그렇더라도 군사를 부리는 것은 장수에게 달려있고 장수를 가리는 것은 군주에게 달려있는데 장군의 임무는 지극히 중요하고 군문의 일은 지극히 크니 삼군의 목숨을 맡은 일을 적임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다만 경의 제가는 문식과 무력을 겸비하였고 인망은 장수와 정승에 높아서 선왕께서 선발하신 바이고 과인이 의뢰하는 바이다. 들어와서 이 정부에 있으면 요순과 송경의 업적을 이룰 수가 있고 나가서 변경을 진노하면 위천과 곽거병의 훈궁을 이룰 수가 있으니 이런 큰일을 맡기는데 경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도리로서 사람을 사역하면 비록 괴롭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은 순리를 도우고 하늘의 뜻은 영리를 미워한다고 했으니 경은 마음에 맹세하기를 충의로서 하고 장사를 무순하여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써서 이 여러 오랑캐를 굴복시켜 나의 위령을 통달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6번째 기사. 북정 부원수 성준 이계동과 여러 장수 심흥 정유지 이수 허희 임효곤 유자영 이거인 변극곤 민한 엄귀손 전임 육한 홍정로와 구성 등 140인에게 내린 교서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병기는 흉기요 전쟁은 위험한 것이니 제왕이 삼가는 바이다. 그런데도 군대를 혹은 6개월에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혹 3년까지 끌기도 하니 진시로 이 적은 성질이 완악하고 사나워서 마침내 인덕으로서 복종시키기 어려우며 백성의 재화를 구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지한 야인들이 우리의 국경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나운 마음을 변개하지 아니하여 문득 씹어 삼키기를 함부로 하는데도 모기와 등에처럼 보고서 더불어 겨룰 것이 못된다고 여긴 자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변장의 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면서 민졸들을 죽이고 노략질했을 뿐만 아니라 장신을 무찔러 죽이기까지 했으니 남의 군도가 되어서 차마 앉아서 볼 수가 있겠으며 예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어찌 중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경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으니 경등은 모두 내 뜻을 알고서 일찍부터 분격할 마음을 품으라. 군대가 정직하면 용감하게 되어 기세가 마땅히 100배나 될 것이니 모두가 덕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장을 방략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소효를 쳐서 없애어 저들이 남방에 내려와 목마하는 걱정을 건절시키고 전사가 개가를 아래어 나의 북방을 돌아보는 근심을 풀리게 하라 하였다. 전사는 전쟁에서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7번째 기사. 북방정벌의 군관과 군민들에게 내린 교서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무기는 포악을 막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이니 비록 가지고 놀면서 거두어 들이지 않을 수가 없지만 또한 느슨이 하면서 팽팽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지한 이 북쪽 오랑캐는 이리 새끼 야심을 가지고는 텀을 타서 좀 도둑을 하여 대대로 변방의 근심이 되었다. 나는 그들을 금수처럼 기르면서 그들과 겨루지 않고서 침구하면 방어하고 달아나면 추격하지 아니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중지하지 않고서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였다. 지난 봄에 감히 정갈의 독침처럼 해독을 끼치면서 성부를 침입하여 함락시키고 수조를 죽이고 노략질하며 추격하는 군대를 맞아 패퇴시키고 군대의 장수를 무찔러 죽였으니 다만 나의 상심과 위노가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대들도 칼자루를 만지고 용기를 내어 그들의 살코기를 씹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에 여러 사람의 분노로 인하여 군대를 크게 일으켰으니 내가 공명을 좋아하여 감히 그대들을 위태한 일에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이에 영안도 관찰사 허종을 명하여 원수로 삼아서 그대들을 거느리고 가서 정벌하게 하여 고뇌의 이 일을 모두 위임시켰으니 그대 군관 군민 등은 스스로 덕을 떠나지 말고
마음과 힘을 같이하여 장수의 절도를 듣고서 효경의 소혈을 뒤집어 엎어서 한편으로는 변민의 원수를 갚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치욕을 싣도록 하라. 만약 좌우에서 공격하지 않고 율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군중에서는 일정한 형률이 있으니 나는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적의 머리를 베고 적의 막살을 불살라 각기 과감하고 강이한 힘을 낸다면 공을 기록하고 상을 줄 것이다. 내가 들에서 비바람을 맞는 노고를 알고 있으니 여러 군사들은 힘을 써서 감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효는 어미새를 잡아먹는 올빼미이며 경은 아비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으로 모두 악인을 비유하여 쓴 것이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4일 무진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5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5일 기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일거가 아래기라. 호문관, 예문관, 성균관의 당상관은 모름지기 문학과의 덕행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임명해야 하니 자주 채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천문을 아는 사람은 관상감 제조로 삼고 의수를 아는 사람은 삼의사 제조로 삼고 한어와 이문을 아는 사람은 승문은 제조로 삼아야 하니 이것도 또한 자주 채직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 관사의 제조들은 진시로 서로 교체해야만 하는데도 지금은 여러 해가 되어도 채직시키지 않으니 혹은 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인재가 모자라지도 않는데도 한 사람이 세상으로서 항상 몇 관사의 제조를 겸모시키는 것도 또한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문과 사무의사는 반드시 그 일에 정통한 사람으로 가려 임명하기 때문에 자주 채직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나머지 각 관사의 제조는 한 사람의 재상을 여러 해가 되도록 채직시키지 않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헤아려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5일 기사 세번째 기사 성질사 박승질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요동에 도착하여 치게하기를. 신이 이달 15일 아침에 통사 김맹경을 보내어 총병관 나웅에게 나아가 호송할 군사를 청하니 나웅이 묻기를 그대 나라의 변경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기에 김맹경이 대답하기를 성식이 있음을 들은 까닭으로 지금 호송하는 군사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나웅이 말하기를 건주의 달자 복화 독 등이 9, 10월이나 11월, 12월 사이에 그대 나라의 변경을 침범하려고 하나 그대 나라는 예의의 땅이므로 중국과 더불어 한 지방과 같으니 총병관이 군사로 8창까지만 호송케 하면 비록 달자일지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야인의 이런 보첩이 이곳에 도착했으니 내일 다시 와서 초회 가라고 하였습니다. 16일 아침 김맹경이 초회원대 그의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성지로 임명하여 개원 등지에 나누어 지키게 한 우참장 도지휘사 최승이 오랑캐 사정을 전해 보고한 일은 개원비어 도지휘사 베이진의 정문에 의거하고 홍치 4년 7월 초 10일에 통사인 백호의 정문에 의거하여 해서 갈림 위 여진의 지휘 다팔출 등 5명이 시장에 도착하여 보고에 말하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금년 6월 28일 황룡강 야인의 두 아인 주공혁이 이 300의 인마를 거느리고 말하기를 개원지방에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해서 산장과 송화강 삼체의 사람이 개원에 먼저 알릴까 두렵고 그곳에 인마가 뒤쫓아와서 빼앗아 갈 수 없을까 두려움으로 아메가 너희 삼체의 산장 사람을 빼앗아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7월 초 1일에 아메 도도 도리, 길, 마우의 백성, 마흘 등 30명의 많은 인마가 그 짓으로 요하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말하고 한인의 땅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빼앗아 갔다고 했으며 또 해서 험진, 하위의 여진, 합탑이 또한 보고 하기를 7월 초 3일 건주의 두 도독, 복화, 독이 우리의 본처에 와서 말을 삭을 주고 빌려가면서 그가
아내가 먼저 고려의 후문에 가서 2번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으니 지금에 또 와서 말을 삭을 주고 빌려가는 것은 고려에 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또 아내와 더불어 남조의 인마가 주간에 이르러 너희 해서 일대의 사람을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하여 개원 마법에 나와서 보고를 올려 알게 되었는데, 보고에 의거하여 정문을 갖추어 성지로 임명하여 개원 등지 나눠 지키게 한 곳에 도착하여 모였습니다. 태감 난간이 보고한 바를 알고 앞서 행속을 제거하고 방비를 엄근하기를 청한 외에 수본을 사용하여 번거롭게 알리기를 청하였으니, 수본에 이르게 된 것은 홍치 4년 7월 초 10일에 우참장 도지휘사 최승이 승지로 임명하여 개원 등지에 나누어 지키게 한 우참장 도지휘사 최승이 전에 보고하게 된 일은 개원 비어 도지휘사 배진의 정문에 의거하고 통사 백홍의 정문에 의하여 해서 갈림 위 여진의 지휘 다팔출이 보고한 날에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건주의 두와 복화 독이 친히 와서 우리 해서의 두와 올가의 푸른 말을 고용하려고 하니, 올가가 그에게 주기를 즐겨 하지 아니했는데, 하룻밤을 쉬고 난 후 그에게 너가 말을 빌려주었는가를 물으니 얼마에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복화독이 돌아와 말하기를 5, 6월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고려의 집을 3번이나 빼앗았는데, 지금 좋은 말을 고용하고 입말을 많이 수습하는 것은 가서 빼앗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의 후문을 알지 못하고 한인의 지방에 가서 어떤 것을 빼앗았는지 알지 못하므로 내가 친히 와서 개원 마법 문의 보고를 보고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홍치 4년 7월 22일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경연의 재상에게 보이고 이내 전교하기를 김주성과의 고변이 서장의 말과 서로 합한다. 그러므로 저기 비록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처럼 물이 부를 때에 변방을 침범하는 자는 좀 도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군사를 크게 일으켜 침공할 수가 없을 것은 의심이 없다. 다만 두원수가 돌아올 때 변사를 조치한 후에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나 또한 허락했는데, 지금 만약 서울로 올라온다면 저기 틈을 타서 쳐들어올는지 알 수가 없다. 절도사가 비록 조치하여 변경을 방비한다 해도 원수와 함께 모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막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니, 즉시 교서를 내려서 그대로 변진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별도로 조신을 보내어 이런 뜻을 계유하고 또 원수의 의사를 듣고 와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 극배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적당합니다. 자, 전교하기를 이그가 이문을 알고 있는데 오늘 경련의 이 일 때문에 올 것이니 그로 하여금 번역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그와 이창신이 이문을 번역하여 들어오니 전교하기라. 비록 번역했다 하나 여전히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본을 써오라. 내일 한 본을 내가 볼 것이고 한 본은 이창신이 친히 읽어서 아랠 것이다 하였다. 두안은 두목이다. 성조실의 256권 성종 22년 8월 2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성제사 박승질이 치게 하기를 요동 총병관 나웅이 말하기를 건주의 달자 복화도구 등이 9, 10월이나 11월 12일 사이에 그대 나라의 변경을 침범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니 경은 서울로 올라오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방어하고 조치를 갑질이나 베풀고 만약 이를 의논할 것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5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주하 승지 허침을 명하여 평안도에 가서 도원수와 여러 장수들 그리고 군사들을 선위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이창신이 이문 두 통을 한으로 읽어 아뢰고 향언으로 그 뜻을 해석했는데, 그 뜻은 건주의 복화독이 말을 사들여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한 것이다. 임금이 조하승지 허침에게 이르기를 승지가 내려가서 도원수를 보고 이를 말하라. 원수가 간 후로부터 매양 조치를 실수하여 적에게 빼앗기고 노략질 당한 것이 많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소급해서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일이란 앞에서는 실리했다가 뒤에서는 득리하기도 하니 지금부터는 방비를 세밀히 행하여 전일의 잠에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 오랑캐가 변경을 침범할 계획이 이미 중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니 지금 그 형세를 살펴본다면 반드시 와서 폐해를 끼칠 것이다. 만약 얼음이 얼어붙어서 군사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온다면 모름지기 먼저 방비를 가다듬어 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니 요회지를 설치할 곳도 또한 많이 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북과 투구는 전일에 이미 많이 보냈지만 그러나 모자라지 않겠는가. 이런 뜻은 원수에게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 강변의 숲풀이 무성하고 빽빽한 곳에 깊이 숨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미 나무를 베도록 했는데 성지가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라. 복병이 사납고 용맹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그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이름을 기록하여 오도록 하라. 도원수가 비록 능히 조치하겠으나 아래에 있는 국민이 나라의 의도를 받들지 아니하여 여러 번 사기를 잃었으므로 내가 매우 몹시 분개하고 있으니 승리는 이런 뜻으로 국민에게 계유하도록 하라. 나라가 오랑캐에게 모욕을 받는 것이 심한 편인데 지금 적이 만약 와서 침범하고 우리가 또 이기지 못한다면 저 오랑캐들이 더욱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니 후일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도군수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미리 방비하고 기회를 타서 모찌로 공격하여 한 명의 군사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대개는 이와 같으나 그 나머지 일은 승지가 원수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경차관 이줄이 와서 복명함으로 인견한 이줄이 아래기라. 대저 외적의 배는 반드시 섬에 의지하여 정박하여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몰래 일어납니다. 본노는 평해군으로부터 협곡에 이르기까지 무릇 9골이나 되는데 모두가 큰 바다 가까이에 있으며 동쪽으로 대마도에 이르기까지는 아득히 섬이 없으므로 배를 정박할 만한 곳이 없으니 형세가 전라도와 경상도와는 다릅니다. 신이 감사와 더불어 외적의 배가 와서 정박할 만하다고 의심 나는 곳 30여 곳을 다니면서 살펴보았으나 저 적들이 본도의 길이의 둘러감과 바로감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섬이 없으니 어떻게 배를 정박하여 폐해를 끼치겠습니까? 비록 바람을 이용하여 와서 정박했더라도 그들이 돌아갈 때도 또한 바람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니 적이 쳐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도의 외배는 근심할 것이 없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신이 지난번에 내리신 유서를 받들어 벽동관 평지의 복병에게 힐문하기를 어째서 장수에게 몰래 알리지도 않고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적을 놀라게 했는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적이 우리들 사인이 있는 곳으로 바로 향하여 장차 육지에 내리려고 했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었으므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화살을 쏘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경의 복병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게 되고 군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서 각을 불면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신이 또 힐문하기를 너희는 어째서 먼저 스스로 적을 보지 못했는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달이 기울어질 때는 배를 운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언덕에 배를 대이고 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신이 이를 실제로 시험해 보았더니 과연 고한 바와 같았습니다. 신은 이로써 그 실정을 용서하고 처벌하지 아니했던 것이니 이는 신이 군율을 어긴 것입니다. 또 복병의 심리사에 매 1처마다 각기 사인을 둔 것은 소파의 원군 50명에 지나지 않았으니 두 곳의 척후를 제하면 현재 있는 군사가 적음으로 마지 못해서 다만 4인만 배치했던 것입니다. 만약 경내가 훤하게 넓으면 또한 2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이런 이유로서 군사가 나누어지니 힘이 약해져서 적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병조판서 이승원과 이조판서 이극규는 아들과 사위로서 손을 받고 주의했는데도 모두가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니 선상께서 재결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도년 이상과 관원과 의정부 육조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이 만년과 정례필은 사람의 기국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비록 손을 바꾸는데 의심이 있지만은
이승원과 이익군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사원부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휘숙 옹주가 임숭재에게 하가했는데 임숭재는 임사홍의 아들이다. 이날 밤에 임사홍이 집에서 잘못하여 불을 내었으므로 옹주는 이웃집에 의탁우거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사홍은 소인이다. 불의로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임숭재는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도리어 재앙이 발생하여 불이 그 집을 태워버렸던 것이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주니 천도는 속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경회로 아래에 가서 일본 국왕의 사신인 중 경팽 수자 등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종척과 제신들이 입시하였다. 술이 7승배가 되자 임금이 상관인 경팽과 부관인 설정 등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는 이내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임상우의 집에 면포 500필, 정포 250필, 수주 20필, 정주 20필, 중미 30석, 조미 50석, 청밀 2석, 유후 3석, 전날 5석을 하사하도록 하고는 이내 전교하기라. 보통 사람이 잘못하여 불을 내더라도 또한 구휼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한며 옹주가 하가하는 날에 이런 화재가 있었던 것이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치게 하기라. 이달 18일에 만포의 척후 이석손이 알리는 말에 저 사람들 600여 명이 자비선을 타고서 두 갈래로 나누어 내려와 오늘 아니면 내일에는 반드시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삭주에 있다가 병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가까이 있는 진의 군사 300명을 뽑고서 병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대답하여 내리는 어차례 이르기를 지금 경의 장기를 살펴보고 사변을 자세히 알았는데 적의 무리들이 비록 많더라도 우리가 몰래 방비만 한다면 강물이 바야흐로 불고 있으니 적이 어찌 날아서 건너올 수가 있겠는가. 또 어찌 자비선으로서 5, 600명의 병조를 거느리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전쟁은 먼 곳에서 지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경이 부원수와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지금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날마다 좋은 계책을 세우고 있으니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다만 경이 이 시기에 임하여 싸움을 이겨서 첩서를 아뢰기만 기다릴 뿐이다. 경은 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회를 잃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주하 성지 허침이 하직하니 허침에게 유청필단 겹천익과 자주 유철릭 각 1량씩을 하사하였으며 도원수 이극균에게 주자 소오자 한개 호초 내두 사이 일부 석웅황 한건 낭자 한 개를 하사하고 부원수 오순에게는 남주 겹철리 대홍주 유철리 각 1량씩과 낭자 한 개 궁전 건복구를 하사하고는 인하여 허침에게 전교하기라. 경이 이 물품을 가지고 가서 두 원수에게 내려주고 부원수에게 말하기를 경은 이런 바에 공로도 없고 또 물품을 줄 만한 의리도 없으나 이래 부지런한 까닭으로 내려줄 뿐이다. 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원수 이극균이 군관 이석동을 보내어 치게 하기라. 이달 21일에 적 200여 명이 고산리성을 포위함으로 우리 군사가 뒤쫓아 잡아서 적의 머리 39겁을 베었는데 그들이 도망하다가 배가 뒤집혀 죽은 자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인견하자 이석동이 아뢰기를
지난 21일에 신등이 척후장으로서 저들의 경계에 들어가 염탐하려고 길을 떠나 위원 이산 등지에 도착하니 첨사 김윤재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저기 세 갈래로 나뉘어 300명이 때를 지어 황성, 평림, 망, 합동, 가야, 지동을 지나서 올 것이니 그대가 비록 들어가더라도 저들은 수요가 많고 우리는 수요가 적으므로 서로 대적할 수가 없으니 속히 달려가서 구원하도록 하라고 하므로 신등이 거느린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옹후현에 도착하니 밤이 장차 새려고 했습니다. 신이 이 ing문에게 이르기를 고산리 성에는 군사가 적으니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야겠다 하니 이 ing문이 거느린 군사 이 한 대로서 고산리에 보내고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만포로 향하여 갔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상하이 연대에서 불기운이 공중에 올라가고 또 화포를 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산 위를 보니 이인이 우리 무리를 바라보고서 백립으로서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백립을 자세히 살펴보니 곧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물어보니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바야흐로 적과 별을 외평에서 싸우고 있습니다고 하므로 신등이 달려가서 보니 적이 강을 따라 포열하고는 강을 거느려 하는 듯 하면서 강물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우리 군사가 또한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실상은 적이 강을 건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짐짓 성세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진에 가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어느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저기 이미 고산리를 포위했습니다고 하므로 신등은 또 그느린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니 적은 벌써 포위를 풀고서 매우 급하게 패하여 달아나다가 모두 절벽에 떨어졌으므로 우리 군사가 이긴 기세를 타서 뒤쫓아 목을 베었는데 무릇 39개나 되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의 머리를 벤 사람 누구인가 하자 이석동이 아뢰기를 활을 쏜 사람들이 다투어 뒤쫓아가서 목을 베었습니다. 또 도원수가 일찍이 여러 진에 영을 내리기를 적이 이르면 성중에서는 떠들지 말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적당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날의 첨절제사 강진은 적변을 듣고서 곧 성상의 군가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 1인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 2인으로 하여금 몰래 숨어 엎드려 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적이 강변에 둔치고 통사를 불렀으나 짐짓 대답하지 아니했으며 조금 후에 서자명이 누상해서 대답하기를 통사는 없다고 하니 적이 말하기를 어째서 없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너희 나라 사람을 빼앗아 가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때 적의 보병은 이미 몰래 강을 건너 국사당현을 따라 방패를 끼고 강변에 둔치고 있었으며 또 강을 덮어 건너와서 적의 추장 3인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서 사닥다리를 타고 성에 올라서 돌을 뽑아내므로 우리 군사가 돌을 던지리 적이 성에서 떨어져 달아나므로 군관 유호가 쏘아서 그 이마를 꿰뚫었으며 서자명 등 또 2명을 쏘아서 죽이니 적이 모두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조전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문에 나가서 그 장성에 가는 길을 누르고 강진은 이긴 기세를 타서 끝까지 뒤쫓아가니 적이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우리 군사가 내려다 보고서 이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적의 배가 좁아서 겨우 2-3명만 용납하는데도 적이 건너기를 다투어 4-5명이 같이 타게 되니 배가 혹은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혹은 물에 뜨기도 했는데 그중 1명이 화살에 맞아 놀라서 요동하면 배는 반드시 기울어져 뒤집히게 되어 이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성에 오른 사람은 어떻게 적의 추장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가 하니 이석동이 아뢰기를 그 갑옷과 투구와 그 무리들을 지휘한 것을 살펴보니 적의 추장인 것이 의심이 났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석동이 아뢰기를 화살에 맞은 사람은 6명이 되지만 겨우 그 피부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 한 명도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기 강 건너편에 있으면서 형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군사가 그 도망에 숨은 놈을 찾아내어 저 적들에게 죽여서 보이고는 목을 베어 적이 슬피 울면서 뛰기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의 병졸은 얼마나 되든가 하니 이석동이 아뢰기를 성을 포위한 자는 200여 명이 되었고 강 밖에는 기병이 또한 200-300명이 되었으며 만포에서 형적을 나타낸 자도 또 이보다 많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주하부 승기 권경에게 이르기를 그런가 이번 거사는 그럴듯하다 하니 권경이가 대답하기를
요사이 국가에서 여러 번 요란카에게 욕을 당했으니 비록 좀 도둑질을 하는 자를 사로잡았더라도 또한 기뻐할 것인데, 한면 적이 스스로 군사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왔는데 목을 벤 것이 이와 같으니 기뻐할 만합니다 하였다. 이석동이 아뢰기를 이미 적의 목을 베고는 사조를 시켜 적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나리를 대우하여 오면 밥을 먹이고 구하면 물품을 주고 또 관자까지 주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요사이 너희들이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게 되니 우리가 무찔러 죽여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않는 것은 국가에서 그 잡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너희들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왔으니 그것을 목을 베고 사로잡는 것은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국가의 의도는 아닌 것이다. 지금 장수가 다른 곳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이곳에 있었다면 너희 무리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이에 적 5명이 말에서 내려 토구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하였으며 적이 돌아가자 우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였습니다. 한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원수에게 유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침구할 이치도 없지도 않으니 아울러 이것도 유시하게 하라 하였다. 명하여 이석동에게 술과 밥을 대접하도록 하고 초록 주 천릭 1년과 호초 1두를 하사하였다. 이석동이 이미 나가자 또 아뢰기를 일찍이 사로잡혀 간 고산리의 전 효안이란 사람이 적의 집에서 역사되었을 때 중국 여자 2명이 또한 사로잡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전효안이 그 여자와 더불어 함께 농전에 있다가 적의 기병이 북쪽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것을 본 지가 6, 7일이 되었는데 전효안이 그 여자에게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 나라에 고산이와 만포의 땅이 있는가 하므로 전효안이 있다고 하니 여자가 말하기를 오랑캐가 경성 온성에 가까운 땅의 올적합에게 군사를 청하여 만포와 고산리를 침구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후에 적이 전효안에게 이르기를 너는 잘 있으니 마음에 섭섭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를 가서 침구할 것인데 너희 아내가 고산리의 성중에 있는가? 나이와 용모가 없다 하냐? 내가 장차 사로잡아 와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니 전효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가더라도 이런 반드시 이롭지 못할 것이다. 국가에서 우리 무리들이 사로잡혀 간 후부터는 도장수를 보내어 방어하고 무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구원하고 있다 하니 저기 성내어 꾸짖으며 그 손바닥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고산이 성이 이와 같은데 그 속에 능히 얼마쯤을 용납하겠는가? 군대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불길한 말을 입 밖에 내는가 하고는 마침내 주먹으로 그의 입술을 때렸습니다. 이튿날 적이 그 굴 혀를 비워두고 나가는데 전효안은 그 빈틈을 타서 그 여자에게 청하여 양료와 적의 의복을 얻어가지고 적군보다 먼저 몰래 와서 고산이의 강변에 이르러 배를 불러 말하면서 건너면서 말하기를 오랑캐의 쳐들어오는 것은 오늘이 아니면 반드시 내일일 것이다 하였는데 적이 이튿날 과연 쳐들어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효안이 도망해 와서 이 적군을 알린 것은 고국을 깊이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도원수에게 유시하여 전효안의 일이 이석동의 아랫바와 같이 서로 맞는다면 그걸로 하여금 쌀 4석과 주위 1령을 하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아래 결정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승정원의 쌀이기를 오랑캐가 와서 변경을 침범하며 변방의 장수가 오랑캐의 목을 베고 사로잡는 것은 곧 그들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요새 국가에서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지금 적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이와 같으니 나라 사람이 누구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허혼이 국가를 속이고서 적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겨우 단지 7명뿐인데 오히려 선위를 내리셨는데 지금은 적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갑절이나 많습니다. 또 승지가 이미 본도에 돌아갔으니 지금 만약 명하에 선위하게 한다면 고산리의 국민이 어찌 격동하여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만약 칭찬하고 권장한다면 나는 변장이 교만하게 게으러져서 정을 방어하는 일이 해이해질까 염려스럽다. 우선 중지하고 뒷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9일 개요 두번째 기사. 서부면 도원수 이 극견에게 유시하기를 고산리의 전첩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한번 싸움을 이긴 후에 사절들이 해이해지면 반드시 적을 가벼이 보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적이 비록 기세가 꺾여 패전했지만은
생각한데 반드시 으르렁거리면서 분한 마음을 품고서 나머지 종족을 수합하여 재차 와서 변경을 침범할 것이므로 우리가 만약 조금이라도 해이해진다면 저들이 그 기회를 노릴 것이니 이전의 공로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교활한 오랑캐는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여 강가에 몰래 숨었다가 척후하는 병조를 엿볼까 염려되니 경은 적이 물러간 것을 기쁘게 여기지 말고 방어하는 모든 일은 거듭게 염하도록 하고 강을 건너는 척후는 우선 들여보내지 말도록 하라. 비록 그러하나 전쟁은 먼 곳에서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경의 조치가 적당함을 얻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또 고사니의 공은 마땅히 빨리 상줄 것을 의논해야 할 것이니 장수와 군사 중에서 공이 있는 사람과 여러 사람이 적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의 많고 적음과 적이 강중에 빠져 죽은 것과 우리 군사가 상처를 입은 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영한도 도채찰사 노사신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보잘것없는 야인이 우리와 더불어 국경을 서로 접해 왔는데 이리와 같은 마음은 죄화를 좋아하고 기회를 타는 속임수는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익이 있으면 와서 관문을 두드리게 되니 비록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는 것 같지만 몰래 정갈의 독침 같은 해독을 품고서 여러 번 좀 도둑질을 행하니 그것이 변방의 해독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 지난 초봉 사납고 교만한 성질을 함부로 부려서 성을 공격하고 관문의 군사를 베고서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았으며 들판에 복병을 설치하여 장수를 무찌르고 병조를 죽였으니 비록 흉노가 주왕을 죽인 일이나 조원호가 임복을 퇴폐시킨 일일지라도 이보다 참혹한 것은 있지 않았었다. 내가 이 일을 생각하면 상심하여 괴로움이 마음속에서 있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죄지은 자로 토벌하는 군대를 이렇게 장차 좀도둑의 굴회를 공격하려고 하여 영안도 관찰사 허종을 명하여 원수로 삼고 절도사 성준과 이조참판 이계동을 보원수로 삼아서 겨울의 얼음이 굳게 얼기를 기다려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정벌하도록 했는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군대가 출발한 후에 본도가 텅 비게 되고 연성 열진이 통솔 제어함이 없게 되는데 안에서는 병보의 왕래가 있고 밖에서는 성원의 형세가 있게 되니 적임자가 이를 진수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므로 명망이 무거운 원신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될 수가 없겠다. 이에 경에게 명하여 삼공의 중임으로서 변정을 가서 진수하여 내가 북방을 돌아보는 근심을 나누기를 바라니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고 나의 소위 간식하는 것을 생각하여 군대가 돌아올 동안만 가서 머물러 변방 백성의 마음을 진압하도록 하라. 나라의 치욕을 씻고 적의 참호를 없애는 이는 이미 장수에게 지시하여 도성문 밖의 일을 처리하게 하였고 내 외를 제어하고 형세를 지키는 일에는 또 경을 의지하여 변경을 신중하게 하였으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는 날에는 또한 경의 진수하는 공로도 알 것이니 경은 그곳에 가서 나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건부의 쌀이기를 전 벽동 군수 박거신이 소간 인민이 사로잡혔는데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죄는 유리 결장 100대에 변호내 보내어 충군하며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의건부의 명하여 박거신에게 교시하기를 잠시 너의 죄를 용서해 뒷날의 공효를 보고 책하겠다. 만약 선봉이 되어 적을 격파하면 속죄할 수가 있지만 능히 공을 세우지 못하면 율에 의하여 주의를 다스리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경주 부윤 윤해가의 졸기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하는 탄망하고 성실함이 없었으나 청리에 2년하여 갑자기 당상에 올랐으며 일찍이 청성부사가 되어서는 횡령하는 데에 끝이 없었다. 뒤에 경주 부윤이 되어서도 날로 취렴을 일삼으니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병이 위급한 데 이르렀는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죽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미 죽었는데도 가인들이 윤회의 명이라고 속이고는 관고의 재물을 다 취한 데에야 발상하였다. 그 아들 윤사원은 친상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나 또한 슬퍼하지도 않았고 일찍이 통관한 기생과 거처하면서 술을 마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3일 병자 5번째 기사 국정 도원수 호정과 서북면 도원수 이익극균에게 하설하기를 금년에는 추위가 일찍이 찾아왔다. 본도의 기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나 그 조치를 잘하여 사줄로 하여금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